손가락 하나 자르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징징대. 시끄럽게. 탁한 공기를 찢는 비명소리가 컨테이너 벽을 때리고 흩어졌다. 거제도 고현항 구석, 폐기된 자재들이 쌓인 음습한 공터였다. 바닥에는 기름때와 빗물이 섞여 검붉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위로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황철민은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퇴뱉었다. 그의 가죽 구두 앞코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중년 남자의 뺨을 툭툭 건드렸다. 박 사장 아니지. 박동훈 씨. 내 말 못 들었어? 이 새끼들 여권 다 내놓으라고. 도망 못 가게 발목 힘줄을 끊어 놓든가 여권을 뺐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 우리가 장사를 할 거 아냐? 박동훈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다. 그의 안경은 이미 박살이 나 한쪽 알이 빠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성실한 가장이었던 그에게 눈앞에 있는 황철민은 인간이 아니라 악귀였다. 그건 범죄입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고향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온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반이나 떼먹는 것도 모자라 여권까지 뺐으면. 콰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철민의 구두발이 박동훈의 명치를 걷어찼다. 윽 하는 단말마와 함께 박동훈이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황철민은 쭈그리고 앉아 박동훈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불쌍해? 네 처제랑 네 마누라는 안 불쌍하고. 내가 저번에 말했지. 니네 그 쥐꼬리만한 아파트 그리고 네 딸내미 학교 가는 길. 횡단보도 신호등이 참 빨리 바뀌더라고. 애가 뛰어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 응?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박동훈이 황철민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다. 황철민은 비릿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빛이 번쩍이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서린 잔혹한 광기가 드러났다. 이번 주까지다. 외국인 애들 15명, 통장이랑 여권 다 걷어서 가져와. 안 그러면 다음엔 네 딸내미 손가락이 배달될 거야. 알았어? 황철민이 부하들에게 눈짓하자 덩치 큰 사내들이 박동훈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 진흙탕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빗물 섞인 흙탕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지만 뱉을 힘조차 없었다. 박동훈은 흐느끼며 바닥을 기었다. 거제도의 밤바다는 유난히 검고 차가웠다. 같은 시각 민서윤은 거제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색 세단은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주의보를 알리는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서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조수석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 쏠려 있었다. 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통. 그리고 뒤이어온 문자 메시지 하나. 서윤아 제발 와줘. 형부가 이상해. 민서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에서 중령으로 전역한 지 딱 3개월이 지났다. 테러 진압, 요인 암살, 인질 구출. 15년간 그녀가 해온 일은 그림자 속에서 국가의 칼이 되는 것이었다. 전역 후 조용히 지내려 했던 그녀의 본능이 이 짧은 문자 하나에 날카롭게 곤두섰다. 형부가 이상하다. 박동훈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소심하지만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남자. 그런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서윤은 엑셀을 밟았다. 엔진이 포효하며 속도계 바늘이 오른쪽 끝을 향해 치솟았다. 그녀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눈빛은 작전 지역에 투입되기 직전 헬기 안에서 낙하 신호를 기다릴 때와 똑같았다. 누구든 내 가족 건드렸으면 살아서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낮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묘비처럼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이 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고요했다. 현관에는 흙투성이가 된 형부의 구두가 널브러져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언니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형부 박동훈이 보였다. 서윤아. 언니가 달려와 서윤의 팔을 붙잡았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다. 서윤은 언니를 가볍게 다독이며 시선을 형부에게 고정했다. 찢어진 입술, 퉁퉁 부은 눈두덩이, 그리고 셔츠 사이로 보이는 시퍼런 멍자국.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솜씨 혹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패는 놈들의 솜씨였다. 급소는 피하되 고통은 극대화하는 방식. 형부.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박동훈이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처제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오았나. 별일 아니다. 그냥 빗길에 넘어져서 갈비뼈 쪽에 타박상이 생기고 눈 주위 안화가 골절될 뻔합니까? 흙냄새, 짠냄새, 그리고 저급한 담배 냄새. 항구 쪽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서윤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을 하고 있었다. 박동훈은 입을 다물었다. 말하면 가족이 위험해진다. 그 공포가 입을 막았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식탁 의자를 끌어와 형부의 코앞에 앉았다. 형부. 저 전역하고 나서 뭐 하는지 아시죠? 아직 손 안 굳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될 일이면 형부가 저한테 숨기지도 않았겠죠. 놈들이 가족으로 협박했습니까? 정곡이었다. 박동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서윤아, 너 다친다. 그놈들 사람이 아니야. 깡패랑은 달라. 외국인 노동자들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수장시키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세요. 누굽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박동훈이 입을 열었다. 황철민. 오션 인력개발 대표.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오션 인력개발에 대한 정보가 떠 있었다. 겉으로는 조선소에 인력을 공급하는 합법적인 업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은 시궁창이었다. 불법 체류자 고용, 임금 착취, 여권 압수, 그리고 실종 신고된 외국인 노동자 수건. 경찰도 매수됐거나 증거가 없어서 못 건드리는 거군. 서윤은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집을 나섰다. 새벽 2시. 사냥을 나가기 딱 좋은 시간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고현동 유흥가 뒷골목이었다. 황철민이 자주 출몰한다는 불법 도박장 근처.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가렸다. 서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골목을 주시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검은색 대형 승합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 사이로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은 남자가 보였다. 황철민이었다. 그는 낄낄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 형사님. 아유 걱정 마시라니까. 그 멍청한 박 과장은 내가 손 봐놨으니까 입도 뻥긋 못할 겁니다. 예. 이번에 들어온 애들 물이 좋아요. 튼튼하고 말 잘 듣고. 수수료는 넉넉히 챙겨드릴게.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경찰 유차까지 확인됐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놈을 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때 황철민의 부하 중 한 명이 골목 안쪽을 기웃거렸다. 서윤이 숨어있는 방향이었다. 어이, 거기 누구야? 부하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며 다가왔다. 서윤은 숨을 죽였다. 놈과의 거리는 5m, 4m, 3m.
부하가 서윤이 숨은 쓰레기 더미 뒤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서윤의 손이 뱀처럼 튀어나갔다. 단말마도 지르지 못했다. 서윤은 순식간에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올려쳐 기절시켰다.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 소리 없이 바닥에 눕혔다. 일련의 동작에 군더더기라고는 없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서윤은 기절한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지문 인식을 위해 기절한 남자의 엄지를 가져다 댔다. 잠금이 풀렸다.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곳에는 황철민 조직의 아지트 위치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금해둔 장소에 대한 단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인근 폐건물. 서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장소 한번 기가 막히게 잡았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갇히고 죽어나갔던 곳. 그곳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서윤은 휴대폰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고현동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잠시 후 짧게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다. 최진우였다. 서윤의 군 시절 직속 후배이자 현역 시절 가장 아끼던 부사관이었다. 지금은 전역 후 민간 군사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중령님, 아니 이제는 누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진우가 특유의 장난기 어린 말투로 인사했다. 서윤은 옅은 미소로 답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말 편하게 해. 민간인 된 지가 언젠데. 부탁한 건? 진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발밑에 있던 서류 가방을 밀어주었다. 구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요즘 보안 검색이 강화돼서요. 도청 탐지기, 초소형 카메라, 위치 추적기, 그리고 부탁하신 특수 장비들입니다. 서윤은 가방을 열지 않고 눈짓으로 확인했다. 고맙다.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에이, 섭섭한 말씀. 저 707 시절에 중령님 덕분에 목숨 건진 게 몇 번인데요.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웬만한 조물애기는 아닐 테고. 진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 크레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간 사냥꾼들. 내 가족을 건드렸어. 서윤의 짧은 설명에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개자식들이네요. 제가 돕겠습니다. 현장 지원 필요하시죠? 저 아직 몸 안 녹슬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다. 후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조직이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놈들을 확실하게 일망타진하려면 믿을 수 있는 백업이 필요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든든하지. 작전명은 청소다. 놈들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뒤편 폐건물로 유인할 거야. 거기 지형, 우리가 훈련할 때 쓰던 시가전 훈련장이랑 비슷해. 홈그라운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통신 지원하고 퇴로 차단하겠습니다.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서윤은 그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힘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다. 진우의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을.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비해. 오늘 밤이다. 비가 다시 올 거야. 놈들이 움직이기 좋은 날씨지. 서윤이 떠나고 난 뒤 혼자 남은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 사장님. 접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예, 민서윤 중령.
그 여자가 직접 움직입니다. 네, 장소는 포로 수용소 뒤편 폐건물. 아, 보수는 확실한 거죠? 707 출신이라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으며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었다. 중령님 죄송해요. 의리보다는 돈이 더 급해서요. 거긴 퇴직금도 안 주잖아요. 한편 서유는 폐기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검은색 택티컬 팬츠와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손에는 가죽 장갑을 꼈다. 허벅지에는 3단봉을, 허리춤에는 전기 충격기와 섬광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고강량 플래시를 찼다. 살상 무기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자체가 흉기였다. 서유는 놈들의 아지트에서 빼낸 대포폰으로 황철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동훈이 갖고 있던 장부 원본, 내가 갖고 있다. 찾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뒤편 구 제3창고로 와라. 혼자 오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다. 물론 장부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재발절인 도둑에게는 진실보다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는 법이다. 놈들은 반드시 온다. 그것도 때로 몰려올 것이다. 환영한다, 지옥에 온 걸. 서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더 이상 전역한 여군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밖에는 다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폭우가 예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대한 쥐덫을 놓으러 가는 길이었다.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뒤편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구 제3창고는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입구를 벌리고 있었다. 천장은 반쯤 무너져 내려 빗줄기가 그대로 들이닥쳤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녹슨 철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민서유는 창고 2층 난간,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빗소리와 동화되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야광 바늘이 12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올 시간이다. 멀리서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엔진 소리가 겹치고 겹쳐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 했다. 서유는 차갑게 식은 난간을 꽉 쥐었다. 잠시 후 창고 앞 공터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난입했다. 눈을 찌를 듯한 강렬한 빗줄기가 비 내리는 허공을 갈랐다. 검은색 승합차 5대, 그리고 고급 세단 1대. 예상보다 많은 숫자였다. 생각보다 겁이 많군, 황철민. 차 문이 열리고 우르르 쏟아져 나온 사내들은 좋기 30명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회칼 등 각자 살벌한 무기들을 들고 있었다. 그 중앙에서 황철민이 우산을 쓴 부하의 호위를 받으며 내렸다. 야, 여기 맞냐?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황철민이 소리치자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창고 안을 울렸다. 나와. 장부 내놓으면 곱게 보내준다니까?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대답 대신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 챙강하는 쇠붙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황철민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기다. 잡아와. 반쯤 죽여놔도 상관없으니까 끌고만 와. 부하들이 괴성을 지르며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빗소리를 덮어버렸다. 서유는 그들이 창고 중앙 자신이 설정해둔 킬존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선두에 선 덩치 큰 사내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중앙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피웅, 퍽.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사내의 이마 정중앙을 강타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다. 뭐야? 어디야? 당황한 놈들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
2층 난간에서 검은 그림자가 낙하했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오금을 걷어찼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놈이 무릎을 꿇자 서윤은 그 반동을 이용해 놈의 어깨를 딛고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그녀의 발차기가 옆에 있던 다른 놈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크억. 순식간에 2명이 바닥을 길었다. 놈들은 당황했다. 빗줄기와 어둠 때문에 서윤의 움직임이 잔상처럼 보였다. 잡아. 전현이야. 사방에서 쇠파이프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널린 녹슨 철근 뒤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한 뒤 주머니에서 작은 구슬들을 꺼내 바닥에 뿌렸다. 으악! 내 다리! 달려들던 놈들이 쇠구슬을 밟고 볼링핀처럼 쓰러졌다. 그 틈을 타 서윤은 3단봉을 펼쳤다. 촤라락 하는 금소금이 빗소리를 찢었다. 그녀는 넘어진 놈들 사이를 누비며 정확하게 손목과 발목 관절만을 타격했다.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어둠 속에서 비명과 타격음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놈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분명 한 명인데 마치 10명이 에워싸고 공격하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황철민이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던졌다. 병신들. 계집애 하나를 못 당해. 다 들어가. 다 들어가서 밟아버려. 남아있던 인원들까지 전부 창고 안으로 투입되었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체력 소모가 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인이어 마이크를 톡톡 쳤다. 진우야, 들리지? 놈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왔다. 밖은 비었어. 지금이야. 퇴로 차단하고 조명탄 쏴. 놈들 시야를 가려야 해. 하지만 인이어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 대답이 없었다. 최진우? 카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치지직, 치직.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립니까, 누님? 인이어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투였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야? 왜 그래? 통신 상태가 안 좋아? 아니요. 통신은 아주 좋습니다. LTE 빵빵 터지네요. 근데 누님 그거 아세요? 요즘 세상에 의린이 정인이 하는 거, 돈 안 되는 거. 무슨 소리야? 위치 어딘데? 빨리 지원 사격 안 해? 지원은 무슨? 누님 거기 쥐더치라고 하셨죠? 맞아요. 쥐더치죠. 근데 그 쥐가 누님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거대한 서치라이트 4개가 동시에 켜졌다. 파박!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빛이 창고 안을 대낮처럼 비췄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서윤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찾았다. 저기 기둥 뒤다. 놈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윤이 숨은 기둥을 향해 몰려들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빛은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은신처는 사라졌다. 이제는 정면 승부뿐이었다. 최진우. 내가 감히. 서윤은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었다. 쇠파이프가 그녀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고개를 숙여 간신히 피했지만 어깨에 스치는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 통증이 왼쪽 팔을 마비시켰다. 균형이 무너지자 사방에서 발길질이 쏟아졌다. 서윤은 바닥을 구르며 놈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다. 3단봉을 휘둘러 놈들의 정강이를 부러뜨렸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쓰러뜨려도 쓰러뜨려도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는 놈들, 그리고 계속해서 충원되는 인원들. 창고 2층 난간 위 서윤이 처음에 숨어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 걸어 나왔다. 한 손에 무전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우산을 든 남자. 최진우였다. 그는 아래에서 고군분투하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우리 전설의 707 여전사께서 꼴이 말이 아니네. 그러니까 적당히 사셨어야죠. 남의 밥그릇을 왜 걷어찹니까? 서윤은 놈들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저 새끼 잡아. 서윤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녀는 눈앞에 적을 밀어붙여 발판으로 삼고 벽을 탔다. 목표는 2층의 최진우였다. 순식간에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기세에 진우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몸이 허공에서 튕겨나갔다. 어디선가 날아온 테이저건의 전극이 그녀의 옆구리에 꽂힌 것이다. 으악! 강력한 전류가 전신을 휘감았다.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며 마비되었다. 서윤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흙탕물이 튀어올랐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하! 역시 장비가 최고라니까. 진우가 낄낄거리며 박수를 쳤다.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서윤의 주위로 황철민의 부하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은 서윤이 다시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주춤거리다.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인파가 갈라지고 황철민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쓰러진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얼굴 좀 보자. 우리 사업을 말아먹으려던 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서윤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황철민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나. 이게 자식아. 입은 살아있네. 야, 묶어. 아주 단단히 묶어. 인연이 보는 앞에서 그 형부라는 놈이랑 언니를 데려와야겠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절망이 서윤의 가슴을 짓눌렀다. 배신 그리고 패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서윤은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묶여 있었다. 굵은 밧줄이 그녀의 몸을 옥죄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입안은 터져서 피맛이 가득했고 전기 충격의 여파로 손끝이 덜덜 떨렸다. 창고 안은 놈들의 승리감에 취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이 끌려와 무릎을 꿇은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놈들은 그들에게 발길질하며 즐거워했다. 최진우는 황철민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다. 사장님, 약속하신 잔금은 바로 입금해 주시는 거죠? 아, 그럼. 자네 덕분에 아주 큰 골칫거리를 해결했는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역시 특수부대 출신이라 그런지 일 처리가 깔끔해. 황철민이 진우의 등을 두드렸다. 진우는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 모습을 보는 서윤의 속이 뒤집어졌다. 믿음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황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든 맥주병을 서윤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차가운 술이 정수리를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다. 어때? 기분이. 707? 웃기지 마라 그래. 여기는 거제도야. 내 구역이라고. 법? 경찰? 다 내 돈 받아 처먹는 놈들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아, 맞다. 가족. 지금 애들이 가고 있어. 니네 언니랑 형부 그리고 그 귀여운 조카까지 싹 다 데려오라고 했거든. 여기서 가족 상봉이나 한번 하자고. 어때? 감동적이지? 황철민이 광기 어린 눈으로 웃어 제꼈다. 안 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지옥으로 끌려오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살려달라고 빌어봐. 그럼 조카 손가락 하나 정도는 봐줄 수도 있는데. 황철민이 서윤의 뺨을 툭툭 쳤다. 그때였다. 서윤의 고개가 푹 숙여졌다. 어깨가 잘게 떨렸다. 우는 걸까? 황철민은 비웃으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윤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주 낮고 섬뜩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흐흐. 흐흐흐. 인연이 미쳤나? 왜 웃어? 황철민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러섰다. 서윤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빗물과 피 그리고 맥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황철민. 그리고 최진우. 너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 뭐? 헛소리 하지 마. 진우가 불안한 듯 소리쳤다. 그는 서윤의 저 눈빛을 알고 있었다. 훈련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어코 역전시키고야 말던 광기라고 불리던 그 눈빛이었다. 내가 왜 굳이 내 위치를 노출하면서까지 너희를 여기로 불렀을까? 그리고 진우 내가 배신할 가능성을. 내가 정말 몰랐을까? 무슨 소리야? 서윤의 시선이 진우의 손목시계를 향했다. 지금 몇 시지? 새벽 1시 30분. 서윤이 말을 이었다. 밀물 시간이야. 그 말과 동시에 쾅 하는 굉음이 창고 바닥을 뒤흔들었다.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며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놈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진이야? 뭐야? 아니야. 물이야. 물이 들어온다. 창고 입구 쪽에서 부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다. 그 뒤로 시커먼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었다. 이곳은 매립지 위에 세워진 창고였다. 서윤은 이곳의 지하 배수 시설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밀물대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에 맞춰 배수관문을 폭파하도록 미리 설계를 해두었던 것이다. 이 미친년, 다 같이 죽자는 거야? 황철민이 서윤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서윤은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니, 나만 살 거야. 플랜 B 가동. 서윤은 묶여있던 손목을 기묘하게 비틀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엄지손가락 관절이 빠졌다. 고통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밧줄에서 손을 빼냈다. 특수부대 포로 신문 훈련에서나 하던 탈출법이었다. 자유가 된 서윤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섬광탄의 핀을 뽑았다. 눈 감아. 그녀가 외침과 동시에 눈을 질끈 감았다. 번쩍. 강렬한 섬광이 창고 안을 하얗게 뒤덮었다. 놈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시야가 마비되었다. 으악, 내 눈.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안으로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차가운 물이 놈들의 발을 묶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이미 물속으로 몸을 던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찾아. 당장 찾아. 놓치면 다 죽는다. 황철민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공포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편이었다. 물이 차오르는 폐쇄된 공간. 빛을 잃은 늑대들 사이에 상어 한 마리가 풀려났다. 서윤은 물속에서 숨을 죽인 채 놈들의 다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였다. 차오르는 바닷물은 검고 차가웠다. 무릎까지 차올랐던 수위는 어느새 허벅지를 적시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침수와 섬광탄의 여파로 창고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전기 조심해. 감전된다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널린 작업용 전선들이 물에 잠기며 파지직거리는 스파크를 튀겼다. 놈들은 공포에 질려 물이 닿지 않는 높은 곳, 자재들이 쌓인 더미나 2층으로 연결되는 철제 계단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진정해. 이 새끼들아. 당황하지 말고 불 비춰. 최진우가 2층 난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가장 먼저 높은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그의 손에 들린 전술용 LED 라이트가 물 위를 어지럽게 훑었다. 하지만 민서윤은 보이지 않았다. 물결조차 잃지 않는 고요한 수면. 그 정적이야말로 가장 큰 공포였다. 어디 갔어? 도망간 거 아냐? 한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는 컨테이너 박스 위에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첨벙. 물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조직원의 발목을 낚아챘다. 으악. 비명은 짧았다. 남자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고꾸라졌다. 풍덩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어올랐고 잠시 후 수면 위로 뽀글거리는 기포와 함께 붉은 핏물이 번져나왔다. 저기다. 저기에 있다. 놈들이 일제히 그 방향으로 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정신을 잃고 물 위에 둥둥 뜬 동료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유는 이미 물속을 유영해 반대편으로 이동한 뒤였다. 칠흑 같은 어둠과 혼탁한 흙탕물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전술 조끼에서 방수 처리가 된 펠라이트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제 25명.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서유는 물속에서 소리 없이 솟구쳐 올랐다. 이번 목표는 구석에서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는 놈이었다.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서유는 등 뒤로 다가가 놈의 입을 틀어막고 경동맥을 정확히 압박했다. 놈은 몇 초간 버둥거리다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녀는 기절한 놈을 물 위에 띄워놓고 놈의 허리춤에서 잭나이프를 빼앗았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들렸다. 젠장. 귀신이야 뭐야. 왜 안 보여? 황철민은 컨테이너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헛발질을 해댔다. 진우야. 최진우. 너 뭐해? 빨리 전연 잡아. 2층에 있던 최진우가 혀를 찼다. 조용히 좀 하십시오. 소리 지르면 위치만 노출됩니다. 진우는 라이트를 끄고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그녀는 지금 이 환경을 100% 이용하고 있었다. 심리전. 보이지 않는 공포로 적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술. 역시 중령님. 무섭네, 무서워. 엄지손가락까지 부러뜨리고 탈출하다니. 진우는 품속에서 글록 권총을 꺼냈다. 불법으로 밀수한 물건이었다. 그는 탄창을 확인하고 슬라이드를 당겼다. 애들아, 물에 들어가지 마. 위에 있는 놈들은 절대 내려가지 말고 밑에 있는 놈들은 무조건 위로 올라와. 입구 좁히고 올라오는 족족 찍어 눌러. 진우의 지시는 정확했다. 흩어져 있으면 각계격파 당할 뿐이다. 놈들은 진우의 말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으로 모여들었다. 서유는 물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좁은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냥감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뭉치면 살 것 같지? 서유는 물속에 잠겨있던 고압 세척기 호스를 찾아냈다. 전원은 끊겨 있었지만 호스 자체는 훌륭한 무기가 된다. 그녀는 호스를 길게 풀어 계단 난간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반대편 끝을 잡고 물속을 박차고 나갔다. 팽팽해진 호스가 수면 바로 위 놈들의 정강이 높이에 걸쳐졌다.
서유는 호스를 잡은 채 전력으로 달렸다. 팽! 으악! 엄마야! 계단을 오르던 놈들이 보이지 않는 줄에 걸려 도미노처럼 넘어졌다. 좁은 철제 계단에서 뒤엉킨 채 구르는 놈들은 서로를 짓누르고 타격했다. 아이고 내 허리. 비켜. 비키라고 이 돼지 새끼야.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 틈을 타 서윤이 물 밖으로 튀어올랐다. 물보라를 흩뿌리며 계단 난간을 잡고 도약한 그녀는 가장 위에 서 있던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커헉! 놈이 숨을 못 쉬고 쓰러지자 서윤은 그를 방패 삼아 계단 위쪽을 향해 돌진했다. 2층 난간에서 총을 겨누고 있던 진우가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총알이 빗나가 철제 기둥에 불꽃을 튀겼다. 총? 한국에서 총질까지 해? 서윤은 몸을 낮추며 굴러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이제 그녀와 최진우 사이의 거리는 10m 남짓. 중간에는 계단에서 구르지 않고 살아남은 대여섯 명의 덩치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서윤은 숨을 골랐다. 젖은 옷이 무거웠고 탈골된 엄지손가락은 욱신거렸으며 옆구리에 테이저건 자국은 타는 듯이 아팠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덮었다. 그녀는 잭나이프를 역수로 쥐었다. 비켜. 그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덩치들이 주춤했다. 그들의 눈에는 눈앞의 여자가 흠뻑 젖은 생쥐가 아니라 피에 굶주린 상어처럼 보였다. 2층 난간은 폭이 좁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그 아래는 검은 물이 넘실 때는 지옥이었다. 서유는 좁은 통로를 질주했다. 막으라고. 진우의 고함에 덩치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공간이 협소해 놈들의 긴 무기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파이프가 난간에 부딪혀 캉캉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잭나이프 자루 끝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곧바로 몸을 회전시켜 뒤따라오던 놈의 발등을 찍었다. 칼날이 가죽 구두를 뚫고 들어갔다. 아! 비명과 함께 놈이 주저앉으며 길을 막았다. 서유는 놈의 등을 징검다리 삼아 밟고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날린 그녀의 주먹이 세 번째 놈의 턱에 장렬했다. 순식간에 3명을 돌파했다. 이제 남은 건 최진우뿐이었다. 진우는 권총을 버리고 품에서 정글도를 꺼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총은 무용지물이었다. 게다가 서윤의 움직임은 총으로 맞추기엔 너무 빨랐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몸이 아주 날아다니시네. 진우가 정글도를 빙글빙글 돌리며 이죽거렸다. 근데 누님 그거 아시죠? 저도 707에서 굴을 만큼 굴렀다는 거. 누님한테 배운 살인 기술 오늘 써먹어 보겠네요. 서유는 대답 대신 호흡을 가다듬었다. 진우는 강적이었다. 현역 시절 체력과 근접 격투만큼은 팀 내에서 상위권이었다. 게다가 지금 서유는 부상 상태였다. 장기전은 불리해. 한 번에 끝낸다. 서윤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가 낮은 자세로 쇄도하자 진우가 정글도를 크게 휘둘렀다. 붕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력적인 공격이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며 진우의 다리 사이를 노렸다. 하지만 진우는 예상했다는 듯 뒤로 물러나며 발로 서윤의 복부를 걷어찼다. 서윤이 뒤로 밀려나며 난간을 잡았다. 낡은 난간이 삐걱거렸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 기술 훈련 때 맨날 쓰시던 거 아닙니까? 진우가 비웃으며 정글도를 내리꽂았다. 서윤은 간발의 차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칼날이 철판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서윤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몸을 공중으로 띄웠다. 두 발로 진우의 가슴을 걷어찼다. 드롭킥. 진우가 억소리를 내며 뒤로 밀려났다.
서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서며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진우는 맷집도 좋았다. 그는 충격을 버티고 이마로 서윤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박치기. 별이 번쩍였다. 서윤이 비틀거리는 사이 진우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난간 밖으로 밀어붙였다. 서윤의 상체가 허공으로 꺾였다. 아래는 시커먼 물이었다. 죽어. 그냥 좀 죽으라고. 왜 이렇게 즐겨? 진우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서윤의 목을 조르며 힘을 주었다. 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숨이 막혀왔다. 너,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했냐? 서윤이 쥐어짜듯 물었다. 뭐? 뭐긴 뭐야.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군인 연금 푼돈 받아서 언제 부자 됩니까? 황 사장이 주는 돈이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고작 돈 때문에 전우를 팔아? 전우? 그딴 게 밥 먹여줍니까? 세상은 돈이야. 힘이고. 진우가 소리치며 마지막 힘을 주려는 순간이었다. 서윤의 손이 진우의 손목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부러진 엄지손가락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고통을 참고 억지로 뼈를 맞췄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통증이 뇌를 강타했다. 그 고통이 각성제가 되었다. 그래. 넌 군인이 아니라 그냥 양아치였구나.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진우의 눈을 찔렀다. 으악!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다. 서윤은 그 틈을 탄난간을 잡고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다리가 진우의 목을 감았다. 이건 훈련 때 안 가르쳐줬지. 실전용이라서. 서윤은 허리 반동을 이용해 진우를 바닥에 매다 꽂았다. 플라잉 암바. 쾅. 진우의 등이 철판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서윤은 곧바로 놈의 오른팔을 꺾었다. 아, 팔. 내 팔. 이 팔로 서류 가방을 받았나? 아니면 악수를 했나?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진우의 비명이 창고를 울렸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배신자는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예의지. 그녀는 진우의 나머지 팔과 다리 관절을 차례로 탈구시켰다. 잔혹할 정도로 냉정한 처형이었다. 진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서윤은 축 늘어진 진우를 난간 기둥에 수갑으로 채워 묶었다. 수갑은 놈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거기서 평생 돈이나 세면서 썩어라. 감옥에서. 서윤은 진우의 품에서 자신의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회수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진우의 스마트폰을 챙겼다. 여기에는 황철민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통화 녹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우두머리였다. 서윤은 창고 가장 안쪽 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를 바라보았다. 황철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창고 뒷문이 열려 있었다. 창고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줄기가 따가울 정도로 거셌다. 진흙탕이 된 공터에는 황철민의 고급 세단이 시동이 걸린 채 서 있었다. 황철민은 운전석에 앉아 벌벌 떨며 시동키를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헛돌기만 했다. 이 똥차 새끼가 왜 안 가? 가라고. 그는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부하들은 다 당했다. 최진우 그놈도 소식이 없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다. 도망쳐야 한다. 그때 차창 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똑, 똑. 운전석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황철민은 기겁하며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빗물에 젖은 민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저승사자가 마중 나온 것 같았다. 으아! 황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팔꿈치로 유리창을 박살냈다.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들이 차 안으로 쏟아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황철민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살려줘. 돈 줄게. 다 줄게. 내가 잘못했어. 황철민은 진흙탕에 나뒹굴며 비굴하게 빌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가족들. 우리 가족 어딨어? 서윤이 황철민의 가슴을 발로 밟으며 물었다. 뭐 몰라.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 진짜야. 비 때문에 길이 막혔나 봐. 안 건드렸어. 맹세해. 서윤은 안도감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꼈다. 천만다행이었다. 폭우가 태풍이 가족을 살렸다. 아니, 하늘이 도왔다. 다행이네. 내가 지옥에 갈 이유가 하나 줄어서. 하지만 남은 죄만으로도 넌 충분히 갈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경찰서장, 국회의원 다 내 친구야. 너나 건드리면 감당 못해. 황철민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들먹였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럼 그 친구들도 같이 보내줄게. 서윤은 주머니에서 최진우의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다. 여기 다 들어있던데? 내 뇌물장부, 통화녹음, 인신매매 증거들. 이거 언론에 터지면 내 친구들이 널 구해줄까?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할까? 황철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거 내놔. 내놓으라고. 황철민이 발악하며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가볍게 피하고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황철민이 다시 진흙탕에 처박혔다. 서윤은 그를 일으켜 세워 본넷 위에 엎드려 뻗치게 했다. 이건 내 언니 목. 퍽. 서윤의 주먹이 황철민의 옆구리에 꽂혔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건 내 형부 목. 퍽. 이번에는 반대쪽 옆구리. 황철민이 컥컥거리며 피를 토했다. 그리고 이건 고향 떠나와서 너한테 짓밟힌 사람들 몫이다. 서윤은 황철민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그를 짐짝처럼 바닥에 던졌다. 끄흐흐. 너 후회할 거야. 황철민은 고통 속에서도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미리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인에게 제보를 해둔 상태였다. 지역 경찰이 아닌 상급 기관인 광역수사대였다. 황철민이 매수한 지역 경찰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경찰차들의 불빛이 어두운 공터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무장한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현장을 포위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서윤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저기 쓰러진 놈이 주범 황철민입니다. 창고 안에는 공범들과 피해자들이 있고요. 수사대장이 다가와 서윤을 확인했다. 민서윤 씨입니까? 제보받고 왔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조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묶여있는 놈 증거인멸 못하게 잘 감시해 주시고요. 서윤은 턱짓으로 황철민을 가리켰다. 경찰들이 황철민을 연행했다. 황철민은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서윤은 그를 무시했다. 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독하게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끝났어. 언니 형부.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형부가 있는 병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제 영웅이 되어 돌아갈 시간이었다.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렸다.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민서윤이 절뚝거리며 들어서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전 괜찮습니다. 형부. 박동훈 환자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달려왔다. 언니였다. 서윤아. 언니는 서윤의 몰골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 뒤로 휠체어에 앉은 형부 박동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처제. 서윤아.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니?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언니가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서윤은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지독한 피 냄새와 쇠 냄새 대신 익숙하고 따뜻한 살 냄새가 났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병원 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이른바 거제도 인신매매 및 정경유착 카르텔 사건.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서윤이 확보한 최진우의 스마트폰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황철민이 지역 경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장부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해 임금을 갈취한 녹취록 그리고 정계 인사들과의 추악한 커넥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범 황철민 씨와 공범 최진우 씨는 특수감금, 협박, 뇌물공여,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을 뺏고 짐승처럼 부려먹은 정황이 포착되어 국제적인 공분까지 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황철민과 최진우가 호송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잡혔다. 황철민은 마스크를 썼지만 그 위로 드러난 눈은 퀭하게 죽어 있었다. 믿었던 뒷배들이 그를 철저하게 손절해버렸기 때문이다. 뇌물 장부가 공개되자마자 연루된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은 옷을 벗고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최진우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다. 양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실려가는 꼴이었다. 서윤이 부러뜨린 관절은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애썼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검사는 황철민에게 무기징역을, 최진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형량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악랄하게 착취하고 공권력을 매수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을 납치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판결봉이 3번 두드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피해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속에는 박동훈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민사소송도 이어졌다. 법원은 황철민의 전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밀린 임금과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동훈은 그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상해에 대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사 가자 여보.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당신도 이제 그만 쉬어. 내가 가게 하나 차려서 오순도순 살면 되잖아. 박동훈이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한 달 뒤 거제시청 대강당.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단상 위에 민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정갈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곧은 자세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기백이 느껴졌다. 민서윤님은 투철한 신고 정신과 용기로 거대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기에 이에 시민 영웅 표창을 수여합니다. 시장이 상장과 꽃다발을 건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민중령님, 아니 민서윤 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홀로 수십 명을 상대하셨다는데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언니, 형부 그리고 조카가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치면 제 가족이 다칠 거라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국가는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 가족과 이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녀의 짧고 굵은 소감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거제도 존 윅, 현실판 람보, K-여전사라는 별명이 붙으며 서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녀의 활약상은 웹툰과 영화로 제작하자는 제의가 빗발쳤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거제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도로 옆 새로 지은 펜션의 테라스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올랐다. 박동훈이 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마련한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이모, 고기 더 줘. 조카가 접시를 들고 뛰어왔다. 서윤은 웃으며 잘 구워진 삼겹살을 조카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처제도 좀 앉아. 내가 구울게. 형부가 집게를 뺏으려 하자 서윤이 손사래를 쳤다. 됐습니다. 형부는 가서 상추나 씻어오세요. 아직 갈비뼈 다 안 붙으셨잖아요. 허허, 그 녀석 참. 이제 다 나았다니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섞여 흩어졌다. 평화로웠다. 지난밤의 악몽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펜스 너머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한때는 저곳이 지옥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저 삶의 터전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김 팀장.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광역수사대 팀장이었다. 예, 팀장님. 민 씨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청에서 민간자문위원을 모집하는데 혹시 생각 있어요? 무술교관도 겸임해주면 좋고 보수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서윤은 피식 웃었다. 글쎄요. 지금은 백수 생활이 꽤 마음에 들어서요. 에이, 재능 낭비지. 썩히기 아깝잖아. 생각 좀 해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서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보았다.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손이 아닌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손. 서윤아, 밥 먹자. 언니가 불렀다. 서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아보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네, 가요. 그녀는 가족들이 있는 식탁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거제도의 바람이 더 이상 비릿하지 않았다. 상쾌하고 시원했다.